이제 피디님 아주 딱 타이밍이 죽이는데. 자, 봅시다. 자, 간접 의문. 자, 의문문, 물어보는 말인데, 간접이 무슨 말이냐? 자, 이 얘기예요. 자, 의문문. 일반적 의문문을 우리가 직접 의문이 안 하고 그냥 의문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사주어 이렇게 도치를 하지. 또치가 아니라, 도치. 이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동사주 어순으로 도치한 문장을, 그죠? 그리고 문장 끝에 퀘스천 마크를 쓰면 이게 의문문이야. Which do you like better? 자, 이때 위치는 사람을 가리킨다, 사물을 가리킨다? 사람, 사물, 둘 다. 그렇지. Which do you like better? 커피 or tea 그럼 사물이지만 which do you like better? 박보검 or 한승훈. 너무 어려운 질문이지만 예를 든 거야. 그러면 어느 사람이 좋냐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선택. 사람이건 사물이건. 자, 그래서 됐고 이거 조심해야 되죠. Who did the work? 도치한다 그랬는데 얘는 왜 did the work 이렇게 썼느냐? who가 뭐니까? 문장이 지금? who가 주어죠. 그렇지. 얘는 도치를 안 하지. 왜? 의문 대명사 주어니까 who did the work? 누가 그 일을 했니? 그래서 주어 동사 어순인 게 의문 대명사가 주어니까 이런 경우는 당연히 도치를 안 하죠. 그런데 간접 의문이 뭐냐? 이거야. 자, 별거 아니야. 직접 의문이 일반적인 의문문이 문장의 일부, 즉, 자, 명사절로 사용된 거를 우리는 간접 의문이라 한다. 다시. 원래 의문문이 문장의 일부가 돼서 명사절이 된 거를 우리는 그것을 간접 의문이라 한다고. 의문문이 항상 의문문이 아니야. 간접 의문. 그래서 명사절을 쓴 거야. 간접 의문. 직접 의문의 그 의문문이 명사절이 되면 우리는 간접 의문. 진짜 중요한 게 이거죠. 우리 2번이나 수능에도 나왔던 어순이 당연히 의문문이 아니니까 도치 안 한다. 자, 의문사 이끄는 절은 명사절이 되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예를 기억합니다. 문장 안에서 명사절의 역할을 기억하고, 즉 전체 문장 안에서 명사절이 주어냐 목적어냐 보호냐도 알아야 되지만 그 명사절 안에서 의문사 역할도 알아야 돼. 다시 명사절 안에서 이 의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전체 문장 안에서 이 명사절이 어떤 역할을 하냐. 즉 주어냐 목적어냐 보호냐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여기에 만약에 who가 쓰였다면 이 명사절 안에서 who의 역할이 또 뭐냐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변환 첫 번째 의문 대명사 생각해볼까? 자, 그래서 who is he? 그가 누구니? 의문문하면 어떻게 돼? do you know? 너는 do you를 아느니? 압니까? do you를 아십니까? 그치? 배지밀만 아십니까? do you도 아십니까? 그래서 who is he가 틀리지. 왜 틀려? 어순이 도치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who he is가 된다는 얘기지. 자, 보세요. 이때 who he is는 동사 노후의 뭐야? 목적어지. 그죠? 그 목적어, 명사절 안에서 who는 뭐로 쓰였어? 다시 who he is는 동사 노후의 목적어로 쓰였어. 명사절이야. 그 who he is 명사절 안에서 who는 뭐로 쓰였어? is의 보호지. 이렇게 확인하라는 얘기야. 이 명사의 역할은 동사 노후의 목적어다. 그런데 그 명사절 안에서 who는 is의 보호다. 이렇게 확인하라는 얘기야. 이번에 의문형용사. 이게 의문형용사야. 무슨 색깔을 너는 미쳤다. 좋아하니 주어져 유가. 너 무슨 색깔을 너는 prefer 더 좋아하니 의문문인데 이거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도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you prefer라는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지. 자, 의문 형용사니까 자, 얘는 위치하는 위지의 뭐예요? 이 명사절은 보호잖아. 그지? is의 보호인데 그 안에서 위치의 역할은 뭐야? 컬러를 꾸미는 형용사지. 이게 의문 형용사라고. 그래서 그의 관심은 어느 색을 네가 더 좋아하느냐 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명사절은 전체 문장의 보호다. 그 중에 위치는 의문 형용사니까 명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정리하라는 얘기지. 마지막으로 의문부사. When will she come? 그녀가 언제 올까요? 라고 의문문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도치하면 안 되고 when she'll come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또 보자. 얘는 명사절이야. 동사 노후의 전체 문장의 뭐야? 노후의 목적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안에서 when은 뭐의 역할을 해? 의문 부사니까 뭘 수식한다? 언제 올 거냐 이렇게 동사 수식한다는 얘기지. 구조 파악됐죠 이제?
됐죠? 그래서 명사절이 전체 문장에서 명사절 역할이 중요하고 그 명사절 안에서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부사 역할을 확인한다. 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간접문문의 어순을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간접문문이 뭔지를 먼저 개념 정리를 좀 하셔야겠죠. 네, 자 그거부터 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일단 의문문부터 볼게요. 자, 묻는 말이죠. 묻는 문장이죠. 의문사가 오고요. 의문사라는 게 이제 묻는 말, 저 뒤에 나옵니다. 자, 후, 누구, 뭐 언제 이렇게 물어볼 때 쓰는 말이요. 그래서 동사조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의문사 중에 의문 대명사는 주어가 돼요. 후 같은 경우는 what 같은 경우는 대명사는 이렇게 주어가 돼서 의문사가 주어오면 바로 동사가 와요. 이해되시죠? 자, 간접문문의 어순이 어떤 거냐면 자, 의문사가 의문문 이제는 아니죠. 자, 문장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순이 어떻게 돼요? 주어가 앞에 동사가 뒤로 와요. 의문문일 때 동사가 앞에 있는 거예요. 의문문일 때. 간접문문은 의문문이 사실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의문사는 물어볼 때 쓰는 말이죠. 이 의문사가 의문문을 만들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의문문이라 그래요. 그런데 요 의문문이 요거 없이 문장의 일부가 돼요. 즉 종속절이 돼요. 문장의 일부로 종속절이 돼요. 그런 명사절이에요. 얘를 간접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이걸 직접 의문, 물음표가 있는 걸 직접 의문이라고 보셔도 돼요. 직접 의문, 간접 의문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문문이 아니고 의문문이었던 것이 문장의 일부로 됐다라고 보셔도 되고 의문사가 이끄는 종속절 이렇게 보셔도 돼요. 아무튼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 동사의 어순이라는 거고 자, 의문사가 주어일 수도 있다. 그때는 의문사 뒤엔 동사만 있다. 의문사가 주어니까 뒤에 주어가 없죠. 자, 봅시다. 자, 의문사 종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의문대명사, 의문형용사 있는데 자, 의문대명사 자, 누구죠? who did, 누가 그것은 의문문이에요. 근데 간접은 어떻게 돼요? 어순이 얘가 주어예요. 누가 했니? 이렇게 되죠. What has he made? 자, 무엇을이에요. 무엇을 그가 만들었니? 이거 의문문이고요. 간접은 볼까요? 무엇을 똑같아요. 무엇을 그가 만들었니? 어순 무조건 주어 동사예요. Who is he? 그가 누구니? 그죠? 도치했죠. 당연히 의문문이니까. 근데 간접문 가면 어떻게 돼요? Who, his 이렇게 된다고요. 얘는 보호네요. who가 is의 보호죠. 이렇게. 의문형용사 뭐냐면 이렇게 의문대명사가 명사 수식하는 게 의문형용사예요. 별거 아니에요. 의문대명사가 명사 수식해요. whose house, 누구의 집 이렇게. 이걸 의문형용사라고 그러는 거죠. is that, 누구의 집이냐 저것은. 얘가 보호죠.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돼요. 누구의 집이냐 그것이 저것이. 이렇게 어순이 주어 동사야 된다. 간접 의문의 어순은 주어 동사다. 이게 핵심이죠. 단 이렇게 의문대명사 같은 경우는 의문사 자체가 주어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네. 되셨죠? 네. 자, 이번에는 의문부사입니다. 자, 부사니까 부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가 안 돼요. 자, 의문대명사는 보세요. 의문대명사는 여기 표시를 해보면 자, 이렇게 주어, 얘는 목적어, 얘는 보호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의문대명사니까요. 대명사 되잖아요. 주어, 목적, 보호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문대명사도 이 간접문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되는 거죠. 의문형용사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중요한 거죠. 뭐로 쓰이는지. 명사가 뭐나? 보호네, 보호. 보호. 목적어 아니지, 못하네요. 보호입니다. is의 보호죠. 저것은 누구의 집이니? 얘는 그냥 수식하는 말이고요. 그런데 의문부사는 부사예요, 부사. 부사. 수식하는 말이죠. 그래서 시간, 장소, 방법, 이유 등의 수식을 하는 말이 의문부사예요. 그래서 언제 그는 올 거니? 의문문이에요. 간접은 볼까요? 언제 그가 오니? 항상 주어 동사 이렇게 있겠죠. 의문대명사는 의문대명사 주어일 땐 뒤에 주어가 없지만 의문부사는 항상 주어 동사 있어요. 부사니까. 그리고 보세요. 자, 언제 그가 올지, 또 어떻게 그가 거기에 갈지. 됐죠? 근데 여기 보시면 how kind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how는 얼마나 이런 뜻이죠. I know how kind 하면 뒤에 how 뒤에 형용사 부사가 오면 난 안다. 그가 얼마나 친절한지. 얘는 뭐예요? 어떻게죠. how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뒤에 형용사 부사 오면 얼마나 라고 해석을 하고, 자, 역시 간접문의 어수는 역시 주어 동사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가 간접 의문문의 어순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의문사 말고도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들은 4가지가 더 있죠. 아무튼 의문사건 뭐든 간에 아무튼 이 명사절 역할이 어떤 게 있는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명사절은. 근데 목적어도 2가지.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 더. 동격인 경우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 네, 5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의문사의 종류를 보시면 크게 이제 의문 대명사,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하는 명사 주식하는 의문 형용사, 그다음에 의문 부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문 대명사 부사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앞에서 수식하는 의문 형용사도 있다. 같이 기억해 주세요. 사람 후, 사물, 사람 사물 다 되는 선택을 나타내는 which. 그 다음에 whose 명사, what 명사, which 명사 이렇게 하면 누구의 명사, 무슨 명사, 어느 명사 이렇게 이건 의문 형용사예요. 그 다음에 의문 부사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사. 자, 이렇게 총 3가지의 의문사가 있고요. 자, 먼저 이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 역할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 자, 주어죠. 다 주어가 됐습니다. Who did the work? 누가 그 일을 했는지 is question to me. 나에겐 참 의문이다 라고 해석이 되죠. 누가 그 일을 했는지가 주어죠. 의문 대명사입니다. 누가죠. 여러분 참고로 이제 정확한 해석과 문장구조 파악을 위해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똑같이 주어더라도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그게 대명사 역할인지 형용사 역할인지 부사 역할인지 그 명사절 안에서 제가 이거는 따로 또 문구로 이제 정리를 하겠지만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는 습관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했냐. 이게 명사절인데 그 명사절 안에서 후가 주어다는 얘기죠. 의문사가 위치북 어느 책을 그가 좋아하니. 위치는 의문 형용사예요. 그리고 그가 더 좋아하는지 이 부분이 전체가 이제 명사절로 주어 역할을 하는데 이때 위치는 그 명사절 안에서 형용사. when 그녀가 언제 올지 동사수식하죠. 그래서 의문 부사예요. 부사란 이유는 동사수식. 물론 여기서까지는 명사절이죠. 명사절인데 그 명사절에서 의문사 역할은 부사다. 이렇게 정리하라는 의미죠. 네, 좀 빨리 이제 보겠습니다. 자, 목적어는 2가지예요. 영어의 목적어는 2가지죠.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그래서 의문사, 대명사 이끄는 이 명사절도 타동사의 목적어도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어요. 이렇게 tell, know의 목적어인 경우 tell me who did the work. 누가 그 일을 했는지를 말해줘. We know, 우린 알아. which book, 어느 책을 그가 더 좋아하는지. He doesn't know, 그는 몰라. 언제 그녀가 올지. 이제 명사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반복 훈련을 위해서 똑같은 구절을 넣고, 자, 그 명사진 역할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전치사 목적 마찬가지예요. about, in, of의 목적으로 명사절이 온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전치사의 목적으로 명사절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의문 대명사 후가 이끄는 명사절. 얘는 의문 형용사가 이끄는 명사절, 의문 부사가 이끄는 명사절.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보호죠. 자, 예문 다 똑같습니다. 명사절의 예문은. 그래서 전부 다 비동사의 보호네요. 그죠? The question is, concern is, his interest is. 자, is의 보호고, 자, 역시 똑같이 누가 그 일을 했는지, 어느 책을 그가 더 좋아하는지, 언제 올지, 이렇게 보호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동격 보겠습니다. 동격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뭐 같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문법적인 용어는 뭐냐면 명사적 어구가 형용사적 어구가 아닌 명사적 어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설명하는 그 명사적 어구를 우리는 동격이라 합니다. 그래서 명사들도 동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가 앞에 전치사가 뭐 있냐면 오브가 있어요. 이거 중요한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명사절이 동격일 땐 앞에 전치사 오브가 온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I have no idea. 난 몰라요. 뭐를? Who did the work? 누가 그 일을 했는지. 라는 그 명사 아이디어에 대한 동격. 팩트에 대한 동격이네요. We know the fact. 어떤 사실을 우리는 아냐면 어느 책을 그가 더 좋아하는지.
He has the news.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이야? 그녀가 언제 올지, 언제 올 거라는 그런 소식을, 올 때에 대한 소식이겠죠? 네. 이렇게 동격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 명사절 안에서 의문사 역할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문사라는 건 말 그대로 묻는 말이죠. 그죠? 의문대명사, 의문부사, 의문형용사 등이 있는데 자, 얘들은 의문문을 만들어요. 근데 물어볼 때 쓰는 거죠. 그런데 의문문이 문장의 일부로 들어가면, 일부분이 되면 종속절이 되고 걔는 명사절 역할을 합니다. 그 명사절 안에서 의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 문장의 일부가 되면, 문장의 일부, 즉 간접의문이라고 하죠. 되면 명사절이고요. 그 명사절 안에서 의문사 역할이에요. 자, 이해를 잘 개념을 하시고, 자, 그래서 먼저 의문사의 종류를 보시면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 의문을 나타내는 대명사, 의문을 나타내는 형용사, 의문을 나타내는 부사. 이렇게 되는 거죠. 대명사 일종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 whom, 사물, what, 사람, 사물, which. 의문 형용사. 대명사가, 의문 대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 의문 대명사가 됩니다. 영어의 대원칙. 대명사는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명사 앞에서요. 똑같아요. 그래서 whose, 누구의, what, 무슨, which, 어느, 이렇게 의문 형용사가 된다. 이거 참고로 꼭 알아두시고, 의문부사는 잘 아시죠?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라는 의문부사. 총 그래서 의문사의 종류는 몇 개? 네, 10개가 있습니다. 자, 명사절에서 이제 의문사 역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문 대명사. 대명사죠. 그죠? 그러니까 명사절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I know, 나는 안다. Who did the work. 자, 목적어예요. 노후에. I know what he has made. 역시 노후의 목적어예요. I know which 이하가 역시 목적어예요. 당연히 명사절이니까. 자, 주어나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데 일단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들이에요. 그런데 이 명사절 안에서 과연 이 의문대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did the work? 누가 그 일을 했는지 주어죠. did 동사에 의문 대명사가 그 명사절 안에서. 두 번째, I know what he has made. 자, 무엇을 그가 했는지 동사의 목적어죠. 이번에는 I know which the better choice is. 어느 것이 더 좋은 선택이 어느 것인지. 그래서 choice is라는 동사의 보어죠. 그래서 전부 다 얘는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인데 그 명사절에서 의문 대명사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했다. 명사절 안에서의 의문 대명사 역할을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문 형용사. 말 그대로 형용사죠. 그러니까 명사 수식해요. 그래서 의문 형용사 수식을 받는 명사의 역할을 확인하면 돼요. 그 의문 형용사는 당연히 그냥 명사 수식하는데 그 의문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 역할이 뭐냐?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도 역시 다 노후의 목적어인 명사절이에요. 동사, 타동사 노후에. 그 안에서 보시면, whose car, 누구의 차, 무슨 방법, 어느 소년, 이렇게 되죠. 의문 형용사니까. 자, 그래서, 의문 형용사를 받고, 뒤에 명사 역할을 한번 확인해 보면, 누구의 차가 주어네요. 그죠? 누구의 차가 is 주어. What method, 무슨 방법을 그가 사용했니? used의 목적어 method가. 또 어느 소년이 보호네요. 승자가 어느 소년이 될 것인지 비동사의 보호죠. 이렇게 의문 형용사일 때는 뒤에 있는 명사가 그 명사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의문부사입니다. 자, 제가 늘 강조하지만 부사는 주로 동사 수식해요. 역시 의문부사도 동사 수식합니다.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이고, 자, 보시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타동사 노후의 목적어인 다 명사절이에요. 다 명사절이고, 보시면 언제 올지, 어디로 가는지, 왜 행복한지, 어떻게 거기에 갔는지. 자, 또 보시면 언제 올지 동사꾸미죠.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동사꾸미죠. 왜 행복한지 동사꾸미죠. 어떻게 갔는지 동사꾸미죠. 그래서 부사예요. 자, 참고로 how 뒤에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붙으면 이 how는 어떻게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얼마나, 즉 정도를 나타내는 의문부사이죠. 그래서 얼마나 친절한지
그녀가 보호네요. 그죠? 이렇게 명사 단원에서 의문사 역할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또 설명할 때 말이 빠르기도 하지만 좀 더 빨리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분을 맞추기 위해서. 자, 먼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먼저 확인해 보시면 이 얘기죠. 동사가 앞으로 와서 도치되고 앞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죠. 그래서 he will come tomorrow. 그는 내일 올 것이다를 평서문인데 의문문으로 고치면 의문사 없습니다. will he come tomorrow? 그가 내일 올까? 자, 이게 이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죠. 의문사, 의문대명사, 의문부사 같은 걸 말하죠. 자, 근데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은 어떻게 하냐? 자, 간접 의문,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 문장의 일부, 즉 명사절이 된 것을 간접 의문이라 하는데 이땐 의문사가 없을 때 그 쓰는 접속사가 뭐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if와 whether를 우리는 접속사로 사용을 합니다. 의문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순은 이제 간접 의문이기 때문에 직접 의문이 아니라서 어순이 주어 동사 어순이 되죠. 자, 수능에도 2번이 나왔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순은 의문문은 도치, 동사 주어, 간접 의문은 문장의 일부가 된 거라서 도치 안 하고 주어 동사의 어순. 그래서 접속사 if가 whether에 이끄는 절은 당연히 명사절이에요. 간접 의문은 전부 다 명사절이다. 자, 참고로 이거 중요하죠? 명사를 이끄는 접속사 if whether는 if가 whether의 뜻일 때는 이 if가 whether의 뜻일 때는 어떨다? 타동사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타동사 오고 이때만 if를 쓸 수 있다. 물론 whether를 쓸 수 있어 이때는. 그래서 보호나 목적어 내지는 전체의 목적어 안 되고 무조건 타동사의 목적으로 이때 if가 whether의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 기억해 주시고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간접 의문,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은 접속사 if나 whether를 쓰고 주어 동사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일단 제일 많은 게 이제 목적으로 쓰인 경우가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자, 명사절이죠. 보세요. 이 예문을 보시면 이제 전부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will come tomorrow. 자,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자, 동사 주어에 어순을 썼어요. 그죠? 의문문이니까. 자, 그런데 얘가 이제 문장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을 뭐로 되냐면 얘를 바로 이제 간접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위에를 의문문을 직접 의문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줄여서 그냥 의문문이라 하죠. 자, 이렇게 의문문이 문장의 일부가 되는 걸 우리는 간접 의문이라 하고 어순이 어떻게 된다? 동사 주어가 주어 동사야 되는데 안 돼 있으니까 틀린 문장이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 이때는 접속사가 필요하죠. 접속사, 의문사가 없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이때 접속사를 뭘 쓴다? if, whether를 넣는다는 얘기죠. 자, 목적어. 여기 나오는 동사도 타동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if를 써도 되고 whether를 써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습니다. will he come tomorrow? 그가 내일 올까? 라는 의문이 문장의 일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접 의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간접 의문이라 하고 비동사 is의 보호로 쓰였어요. 자, 이때는 whether만 써야 됩니다. if를 쓸 수 없어요. if는 언제 쓴다? 네, 타동사의 목적어일 때만 쓴다. 그런데 얘는 보호기 때문에 if를 못 쓰고 접속사 whether를 씁니다. 어순, 주어 동사도 확인해 주세요. 자, 주어로도 물론 쓰일 수 있습니다. will come tomorrow 직접 의문, 의문문인데 이렇게 문장의 일부로 되면 간접 의문이 되는 거고 어순은 주어 동사고 그죠? 그래서 접속사는 자, 이렇게 whether. 여기도 역시 if를 쓸 수 없죠. 왜? 주어니까. if는 whether의 뜻일 때, 뭐뭐인지 아닌지일 때는 타동사의 목적으로만 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어예요. 그가 올지 안 올지 is not certain, 확실하지 않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의문문은 어순이 동사 주어이고 얘가 문장의 일부로 가면 우리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어순은 이렇게 된다. 자, 어순이 이렇게 바뀐다. 바뀌고 이 의문문에 원래 이 앞에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 의문사가 여기 없으면 여기에 뭐를 쓴다? 네, 접속사로 if나 whether를 사용한다. 접속사가 필요하니까 종속절에는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의 종류. 자, 기본이면서 중요하죠. 자, 일단 개념. 관계대명사 뭐냐?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야. 대명사 일단 간단하죠. 뭐를 대신해? 뭐를 대신해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걸 우리는 대명사고, 접속사라는 거는 주어 동사, 즉 문장을 연결해요. 그 사실은 관계대명사란 말보다 접속대명사가 훨씬 이해하기 좋은데, 참 이게 일본 책을 베껴오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아무튼 문장을 연결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합니다. 영어에서 대명사 종류는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가 이제 중에 하나가 관계대명사죠. 지금처럼 보시면 I know the city, 나는 도시를 알아요라는 주어 동사 있고 he visited라는 주어 동사 있는데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했죠. 하면서 자, 위치가 가리키는 명사가 뭐냐면 city를 가리키죠. 그쵸? 이렇게 연결된 거란 얘기지. 그래서 문장을 연결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위치를 풀었으면 접속사 and와 대명사 is의 뜻이지. 우리말엔 없죠. 이렇게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또 대명사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행사라는 용어가 있는데 선행사는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 대명사가 가리키는 이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하고, 다시 말하면 형용사절에 수식을 받는 명사가 선행사 같은 말이죠. 위의 문장에선 선행사가 뭐니? 오케이. The city. city가 선행사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가리키는 명사 city, 또 이 형용사절에 수식을 받는 명사 또 city 같은 말이라고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이냐 사물이냐 사람 사물 둘 다 되는 경우 또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색깔이 지금 밑에 왓이 다르죠. 그래서 일단 주격을 보면 주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who, 사물 which, 사람 사물 다 된 what. 자,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 목적격은 who, whom. 원래는 whom을 쓰는데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who를 쓸 수도 있다. which, that, what 됐습니다. 문제는 소유격, 소유의 관계죠. 자, 보시면 사람은 무조건 who's고요.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사물은 whose 아니면 of which. of which. 물론 사람도 of whom 해도 돼요. of whom. 근데 잘 안 하죠. who's가 있으니까. 눈여겨봐야 될 거. 자, that과 what은 소유격이 없어요. that과 what은 소유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앞에 이 3가지는 앞에 who, which, that은 형용사절. 그래서 앞에 선행사가 있다. 그래서 명사가 있고 관계대명사가 와서 앞에 이렇게 되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고 what은 뭐다? 명사절이다. 그래서 문장의 주요소,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된다라는 자, 요거 기본 표를 기억합니다. 다음. 자, 관계대명사 종류 결정한 단계는 일단 선행사가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요. 선행사가 앞에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당연히 what이지. 왜? 명사절이니까. 있으면 뭐다? who, which, that이 되는 거지. 형용사절. 그 다음에 형용사절이야. 있어요, 만약에. 근데 선행사가 사람인가 사물인가. 사람이면 뭐? who, 사물이면 which, 아니면 that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역할. 그 관계대명사 역할이 뭐냐? 종류를 몰랐으면 이젠 역할이. 그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 안에서 주어냐, 목적어냐, 보어냐, 또 소유관계냐에 따라서 격이 달라지는 거지. 그 격에 따라서 앞에 아까 한 것처럼 이제 주격, 목적, 소유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We helped the boy. 뭘 써야 돼요? 사람이고 who. 그죠? 주어니까 주격 who. 얘는 he helped the boy 사람인데 주어동 그렇지. 목적격을 쓰죠. 그래서 whom인데 who를 써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소유격. He helped the boy. 소년을 도왔어. 그렇지. 그 소년의 이름이 탐이다. 이렇게 소유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만 잠깐 보면, 선행사가 있다. 그리고 사람이다. who나 whom이다. 그래서 목적격 whom.
선행사가 있다, 사람이다. 근데 소유관계다, 소수, 소유격.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의 정의와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대명사 영어의 기초고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말에 없는 이 관계대명사는 어떤 것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대명사를 먼저 보시면 대명사는 명사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대명사로 합니다. 이 대자가 이제 대신하다 할 때 대자죠. 대표, 그죠? 대신하다 대자, 대신한다, 대표하다. 대명사 종류가 5가지입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따로 저희가 5분구에 준비되어 있지만, 사람을 가리키는 지칭대명사, 사람 아닌 것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문장을 연결하는 관계대명사, 의문을 역할하는 의문대명사, 정해지지 않은 것,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부정대명사, 이렇게 5가지가 있고, 그 관계대명사가 그 5가지 대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렇게 명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I know the city, 도시가 있어요. He visited it, 그것을 방문했죠. 이렇게 얘는 지시대명사고 it이 the city를 가리키죠. 이렇게 대명사는 앞에 나온 명사의 반복을 피해서 대신해서 쓰이는 것이 바로 대명사이고, 역할이 다 다릅니다. 5가지 꼭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럼 접속사는 뭐냐? 접속사는 연결을 하는 건데, 자, 물론 문장이 아닌 것을 연결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관계대명사는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예요. 상관접속사는 좀 다릅니다. 문장이 아닌 단어나 구를 연결하는 접속사를 상관접속사를 하고, and, but, or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문장을 연결하는 이제 2가지가 있는데, 등위접속사, 종속접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관계대명사는 종속접속사에 속해요. 자, 이렇게 접속사 한 종류다, 관계대명사가. 그래서 접속사가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요. 2개의 문장이 떨어져 있는데, I know the city, he visited it이라는 2개의 문장을 연결해요. 이렇게. 얘는 등위접속사 연결했죠? 그래서 나는 안다, 그 도시를, 그리고 그가 그것을 방문했다. 라고 문장을 연결하는, 이게 바로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문장을 연결하는 건 아니다. 문장이 아닌 것도 있고 문장을 연결하는 것들이 있다. 근데 등위, 나중에 또 자세히 또 우리 5분구들이 많이 있겠지만, 종속접사의 일종이다. 뭐가? 관계대명사는.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관계대명사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접속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예요. 즉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거고, 접속사, 문장을 연결하는 2가지 역할을 하는 대명사, 그게 관계대명사다. 자, 이렇게 됩니다. 원리가 보시면, 자, I know city 하고 he visited it이라는 2개의 문장이 있는데, it이 이제 여기는 지시대명사가 쓰였어요. 그죠? 대명사예요. 그런데 얘를 이제 뭐로 연결하냐면 접속사로 연결합니다. 뭐로? 등위 접속사로 연결해요. 자, 지시대명사고 등위 접속사죠. 아무튼 대명사고 접속사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대명사 그대로 왔고, 그 대명사 있는 문장을 이제 등위 접속사 엔드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 끝에 이제 대명사가 있죠. 자, 이렇게 대명사가 있는 문장이 접속사로 이렇게 등위 접속사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없는 영어에는 뭐가 있냐면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있다. 자, 우리말은 대명사 접속사라는 거 있지만 관계대명사라는 건 없다고요. 근데 영어에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접속사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같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문장을 더 짧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많이 쓰는 거예요. 왜? 간단한 걸 좋아하니까. 짧고 간단한 게 좋잖아요. 그죠? 복잡한 것보단. 그래서 and와 is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왜 위치냐? 자, it이 가리키는 게 the city인데 it이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죠. 그때는 위치를 쓴다고요. 만약 the city가 아니고 사람이 있다면 who를 썼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 다 정리하면 이렇게 접속사의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함께하는 게 관계대명사고, 여기서는 사물이라서 위치를 쓴 거다. 제가 영어를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다면 저는 관계대명사가 안 하고 접속대명사라고 이름을 붙였을 것 같아요.
훨씬 이해하기 좋잖아요. 접속사 역할하는 대명사. 그러니까 접속 대명사. 근데 안타깝게 우리가 일본의 영어를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 관계 대명사를 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관계 대명사 나오면 접속 대명사.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역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계란 말이 뭐예요? 이게 접속사란 뜻이죠. 연결한다는 이게 문장을. 그죠? 대명사는 뭐예요? 명사를 대신한다라는 대명사죠. 즉 문장을 연결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명사, 명사처럼 대명사는 뭐가 돼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되죠. 자, 오늘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문장을 연결하면서 그 관계대명사가 그 안에서 그죠? 관계대명사 이끄는 절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걸 확인하자는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문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장 안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을 때 종속절이라고 하죠. 그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안에서의 주어, 동사 내지는 목적어, 보어 등의 관계를 확인하는 건 아주 중요한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이 빨리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하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죠. 주격 관계대명사는 뭐예요? 주어 역할을. 이 격이라는 게 뭐냐면 역할 내지는 관계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어 역할이란 뜻이에요. 볼까요? That is the boy. 쟤는 소년인데 he likes to play tennis. 그는 테니스를 치는 걸 좋아해요. 자, 그러면 원래 문장이 he였잖아요. 그럼 얘는 인칭대명사죠. 문장을 연결할 수 없어, 인칭대명사는. 그냥 사람을 가리키기만 하는 대명사가 인칭대명사예요. 그러면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면서 자, he처럼 주어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인 거죠. 그래서 뭐로 바뀌었어요? 자, 사람이니까 who 내지는 that으로 대신할 수 있죠. 똑같이 he처럼 얘도 주어 역할이에요. 뒤에 있는 likes란 동사예요. 됐죠? 이게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죠. 다시 말하면 관계대명사 역할이 주어다라는 겁니다. The books are his. 그 책들은 그의 것, 소유대명사죠. his. They are on the desk. They are on the desk. 그것들은 책상 위에 있다. 자, 그럼 they는 그것들이라는 무슨 대명사? 네, 지시대명사예요. 역시 문장을 연결할 수 없는 대명사예요. 자, 그러면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뭐냐? 바로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자, which that. 왜 사물이니까 which나 that을 쓰고 뒤에 동사 보이죠? 그래서 자, 주격 관계대명사가 된 거죠. 단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얘는 he가 가리키는 게 더 boy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oy 뒤에 바로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they가 가리키는 게 his가 아니라 books잖아요. 그러니까 books 뒤에 바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이 명사 바로 앞에 있는 이 명사를 뭐라 그래요? 관계대명사 가리키는 명사 내지는 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 명사 다 같은 말이에요.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 즉 선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사 바로 뒤에 붙어야 되는 거죠. The books are his, they are which that 가는 게 아니라 the books which that are on the desk are his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네. Jake is the first boy. 첫 번째 소년이죠. 뭐한? 역시 that. 아니 who 써도 돼요. boy가 사람이니까. 그런데 보통 이렇게 the first가 오면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 that을 우선해서 쓰죠. 필수는 아니에요, 사실은. 자, solve this problem. We love what is true.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죠? What is true. 진실인 것. 그죠? 진실인 것. 자, 이때 관계대명사 what이 자, 주어죠. 동사고 true, 보어. 관계대명사 what은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을 이끌죠. 관계대명사 네 가지 중에 what은 명사절. 이 love라는 동사의 목적어네요. 그죠? 풀었으면 the thing which that 아니면 the thing which로 the thing that 아니면 the thing which로 바꿀 수 있죠. 네. 자, 이게 이해되셨으면 이제 목적격 금방 이해되십니다. 보세요. 힘이죠? 그러니까 가리키는 게 boy죠? boy 바로 뒤에 붙이는 거죠. 목적격이니까 whom. 물론 부어체 영향을 받아서 who를 써도 돼요. 그래서 who I met 아니면 whom I met. 그죠? 똑같이 이 met의 목적어예요. 그리고 주어 동사. 두 번째. This is the book she gave it to me yesterday. 그녀가 그것을 나에게 줬다. 그것을 지시대명사네요. 문장을 연결할 수 없어. 지시대명사가 아닌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대명사, 관계대명사 위치.
그래서 역시 book을 꾸미고요. 목적어네요. She gave. gave의 목적어네요. 네. 딱. She is the berry girl. The berry 같은 경우에가 선행사 앞에 the berry가 있을 때도 관계대명사 that을 우선해서 쓰죠. 그래서 that I wanted to see. see의 목적어네요. 네. 주어동사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at he said. 자, 그가 말한 것 전체가 주어인데 이 안에서 he가 주어, said가 동사, what이 그 안에서 목적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소유격이 간단합니다. 자, 그녀의 이름이 유디죠? 그러니까 똑같이 whose name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녀의 이름이. 그녀는 누구예요? 당연히 the 선행사 그 소녀의 이름이죠. Look at the book. 자, 그래서 책을 봐라. 그 책의 표지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유격 그대로 whose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써도 돼요. of which. 그 다음에 그때는 더를 씁니다. 소유격 뒤에는 더를 못 쓰죠. 그래 더가 없지만 of which로 쓰면 더를 써줘야 돼요. 이렇게 써요. 잘 안 쓰지만. 그래서 the cover of it, the cover of which로 바뀌어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봅시다.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 계속적 용법이 뭔지. 자, 들어는 다 봤죠? 자, 봅시다. 관계대명사 일단 기억해야 될 게 뭐다?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 우리나라 영어를 내가 처음 들여왔다면 나는 관계대명사로 이름을 안 만들었을 것 같아. 뭐라고 하는 게 제일 편하니? 접속대명사. 그럼 쉽잖아. 접속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니까. 자, 먼저 제한적 용법이 뭐냐? 제한적 용법은 앞에 컴마가 없어요. 컴마가 없고, 자, 똑같은 관계대명사예요. 그냥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컴마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필수 정보예요. 컴마가 없으면 필수 정보. essential information.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자, 그 he has two sons. 아들이 둘인데 어떤 아들이야? 의사가 된 아들이 둘인 거야. 그래서 생략하면 안 돼요. 왜? 필수 정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사인 아들이 두 명 있다는 얘기예요. 자식으로 다른 아들이나 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얘가 포인트야. 의사인 아들이 몇 명? 둘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관계대명사에 이끄는 형용사절의 내용이 필수적인 내용이다. 됐죠? 그런데 제한적 용법은 뭐냐면 보이세요? 컴마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컴마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부연 설명이에요. 추가 정보야. additional information이야. 그러니까 생략해도 돼요. 의미가 달라요. 아까랑. 얘는 어떤 뜻이냐면 아들이 둘이야. 근데 의사야. 자식이 몇이라고? 두 명인데 의사야.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가 중요한 거야. 여기가. 아유, 왜 안 되냐? 왜 안 돼? 자, 아들이 둘인 게 포인트야. 그리고 이쪽 부분은 부연 설명, 추가적인 설명이란 얘기지. He has two sons, 아들이 둘이 있다, 근데 의사다, 이런 뜻이야. 됐죠? 생각해도 된다고. 됐습니다. 비교해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제한적 용법 이렇게. 자, 제한적 용법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컴마가 없는 경우와 자, 이렇게 컴마가 있는 경우지, 그지? 지금 노란색으로 쓴 이 부분이 필수 정보라고요. 무슨 말이야? I want to read a book. 책을 읽고 싶어요. 근데 어떤 이 책을 읽고 싶어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I want to read a book that interests me. 아, 나에게 관심을 끄는, 내가 관심을 갖게 해주는 그런 책을 읽고 싶다라는 중요한, 여러 책 중에 이런 책을 읽고 싶다는 필수 정보야. 근데 이렇게 컴마가 있으면, 보세요. I want to read Shakespeare's Hamlet.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읽고 싶다. 다 알잖아. 햄릿이면. 셰익스피어가 쓴 책이라는 걸. 그래서 I want to read Shakespeare Hamlet 하고 얘는 부연 설명인 거야. 추가 정보, 부연 설명. 즉, which is one of his best plays. 그의 최고의 작품들 중에 하나인 햄릿.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거고, 나에게 관심을 끄는 책들이고, 여기서는 내가 햄릿을 읽고 싶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여러분이 독해하면 컴마가 있는 게 많디, 없는 게 많티? 없는 게 훨씬 많다고.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없는 게 훨씬 많고 얘가 필수 정보고 그래서 우리가 수식어구지만 얘는 반드시 해석해야 돼. 우리가 수식어구는 생략할 수 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수식어구 나름이야.
무조건 생략하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이 관계대명사에 컴마가 없는 제한정보일 때는 얘는 필수,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읽어야 되고 컴마가 있어요. 컴마가 있으면 추가 정보,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때는 얘를 건너뛰고 읽어도 돼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스킵한다 그러지. 영어의 독해 방법이 스캐닝, 훑어있는 방법이 있고 스키핑, 건너뛰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스키핑을 한다. 어떻게 한다? 건너뛰어도 된다. 그래야 우리가 책을 지문을 읽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치? 그래서 컴마가 없는 형용사절은 중요하다. 이거는 관계부사도 마찬가지야. 지금 관계대명사 얘기를 했지만 관계부사도 when이나 where 같은 이 관계부사도 컴마가 없으면 제한적용법, 중요한 설명, 컴마가 있으면 부연 설명, 중요하지 않은 설명 똑같은 거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뿐만 아니라 관계부사도 똑같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계대명사 용법은 두 가지로 나누죠. 보통 이제 제한적 용법 내지는 한정 용법, 또 계속적 용법, 연속적 용법, 용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가 중요하냐면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는 경우, 그죠? 콤마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자, 요거가 포인트죠. 자, 우리가 이렇게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가 어떻게 다르냐면, 자, 우리가 한 제한적 용법, 이게 뭐냐면, He had two sons who became officers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컴마가 없을 때 이 용법, 제한적 용법이라는 이 용법에는 이 설명이 필수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해를 해보면, 문장 안에 컴마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자, 장교가 된 아들이 둘인 거예요. 그러면, 장교 말고 다른 아들이나 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교인 아들이 둘이다. 그래서 선스에 대한 필수 설명이 온 거고요. 그래서 제한한 거예요. 제한. 그래서 제한, 한정 용법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계속 용법, 오늘 할 거죠. 계속적 용법. 오늘 할 이 계속적 용법은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얘는 뭐냐면, 자, 그가 아들이 둘이다 이런 거예요. 없어요. 아직 아들 둘밖에 없어요. 자식은. 근데 그들이 장교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는 부연 설명이에요. 물론 독해에서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필수죠. 제한하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장교인 아들이 둘이다, 아들이 둘인데 장교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속적 용법의 이 컴마와 관계대명사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 용법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등위 접속사라고 하죠. 두 개의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이 등위 접속사 and, but, for, no 등과 대명사로 바꿀 수 있어요. 뜻을 보면 여러분 and는 알죠? 그리고 but 그러나 for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로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으로 기억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으로 기억하고 do는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쓸까요?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을 갖는 등위 접속사가 있어요. 자, 볼까요? I visited Mary. 메리를 방문했는데 who gave me this book. 그녀가 이 책을 준 거죠. 그래서 이때 컴마 and she 하면 돼요.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되죠. 의미상. 또 he went for the book. 자, 그 책을 위해서 찾으러 갔어요. which was not in the library. 근데 그것이 도서관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벗이 낫겠죠? 그 다음에 it은 물론 앞에 있는 선행사다. Mary, book을 가리키는 거고요. I don't like the boy. 난 그 소년을 좋아하지 않아. Who tells a lie. 거짓말하는. 자, 나는 그 소년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거짓말하니까. 됐죠? 그는 물론 the boy. 또 I don't know the girl. 난 그 소녀를 몰라. 소녀를 who lives near my house. 우리 집 근처에 사는. 자, 나는 그 소녀를 몰라요. 뭐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우리 집 근처에 삶에도 불구하고 나는 몰라. 이해되시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는 Mary, 또 book, 또 boy를 설명하는 전부 다 형용사절에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있기 때문에 컴마가 이렇게 있을 때는 계속적 용법이 되고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다?
등위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바꿀 수 있고, 등위 접속사를 무엇을 쓸 거냐는 앞뒤 문맥위에서 결정을 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네. 참고로 관계대명사 중에도 what이 있죠. who, which, that 등이 있는데, 자, 이 what하고 that은 계수음법이 없다. 즉 컴마가 못 온다. 그래서 I cannot understand, 컴마와 틀리다. He has a horse, 컴마 that 틀리다. 그는 말을 가지고 있다. 얘는 아예 명사절이니까 what을 아예 쓸 수 없는 거고요. 이때는 which 쓰면 되죠. which. that 대신에 which는 컴마가 올 수 있다. 즉 계속적 음법이 음법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자, 그래서 계속적 음법 어떤 건지 알아봤습니다. 네. 됐습니다.